자,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지 전공 과목 강의를 하고 있는 엄주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한문으로 이름을 쓴 이유는 이제 뭐 제 그 아버지가 지으실 때 이제 큰 기둥은 늦게 된다 이렇게 그 개념으로 이렇게 지어주신 건데 뭐 이제 술만 넣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전공 과목은 이제 재배하고 원론하고 이제 식용작물학 두 과목이 있죠. 제가 이제 두 과목을 담당을 할 텐데요. 이 두 과목을 이제 과정을 쭉 진행하면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시작되는 게 기초 과정이고요. 기초 과정 한 2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강의 수로는 한 32강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 들어가서 한 2개월 과정으로 9월, 10월 정도 진행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한 32강. 얘는 한 32강에 한 28강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2강. 그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 마찬가지로 한 2개월 과정으로 될 거고 32강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 마찬가지로 한 2개월 과정으로 한 3개월, 서면십 한 40강 정도 돼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시험 내년 국가직 때까지 시험 대비 과정은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가직 이전까지 그 뒤 이제 뭐 지방직, 서울직까지는 강의가 없을 거고요.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비전공자를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전공자를 위해서 이제 용어라든지 기타 이제 그 개념적인 얘기들을 주로 이제 그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좀 비전공자들은 이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낯서니까요.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용어들이 뭐 한글 용어로 주로 출제가 되지만 이제 그 한문 용어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 용어들도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 과정은 이제 전체적으로 기출됐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훑을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기출 내용은 거의 이제 100점을 획득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물론 이제 교재상에서 보면은 이제 9월달에는 이제 새로운 교재가 이제 출간이 돼서 그 교재를 할 텐데, 그 기출 내용들은 다 수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밑줄 쳐서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출판이 될 건데 그 내용들은 반드시 이제 숙지를 해서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심화 과정은 이제 보통 한 20문제 중에서 한 16개 정도는 이제 기본 기출 내용에서 이제 거의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심화 과정은 한 2~3문제 정도 난이도가 좀 높게, 난이도라는 건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에서 좀 출제되는 내용들이 이제 그 좀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심화 과정에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문제풀이 과정은 이제 기출된 내용, 문제풀이, 그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등등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파이널은 최종적으로 이제
한 4강 정도 해서 그 요약 핵심 강의를 할 거고요. 전체적인 과정은 시험 보기 전까지, 국가직 시험 보기 전까지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 작년에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같이 꾸준히 공부를 하면 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번 공무원 시험에 마음을 먹고 이제 공부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재배학을 시작할 텐데요. 재배학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책 내용보다는 책 내용도 물론 이제 그 책의 내용에서 이제 그 나오는 용어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짚어가면서 이제 그 강의를 할 거고요. 일단은 좀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이제 식물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좀 시작하고 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식물에 대한 이제 그 구조, 형태, 그다음에 조직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쉬운 그런 과목이라서.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오랜차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 기초적인 내용들이 거의 한 40% 정도까지가 출제가 됐었어요. 기본적인 내용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구성을 해봤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체제 이렇게 되는데, 식물은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단위인 세포로부터 이제 세포가 모여서 이제 조직, 그다음에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 그다음에 조직계들이 모여서 기관들이 모이면 하나가 개체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죠. 동물의 이제 체제하고 좀 다른데,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개, 개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식물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포는 일단 뭐 공변세포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물관세포, 체관세포 이런 형태로 구분될 거고, 그다음에 조직계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외떡잎식물의 이제 침엽수의 이제 그 체관 그 통도 조직을 얘기하는 총도직을 이제 절편해서 보여준 거고요, 현미경적으로. 이거는 이제 쌍떡잎식물의 이제 통도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꽃 또는 잎, 줄기와 같은 이제 기관들이 되는 거고요.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로 된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좀 봐두시고요. 지금 내용들은 이제 잎의 기본 구조라든지 줄기 기본 구조, 꽃과 열매 기본 구조 형태로 이제 쭉 한 번 더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나이가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보는 내용들이 이제 식물에 관련된 것들을 관심 있게 보는데,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하고, 그러니까는 공부를 할 때도 이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본 내용들이 많이 그 상식적으로 쌓여 있으면 그 외우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많이 여러분들은 이제 보지 않고 형태나 구조를 알지 않고 그 글로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공부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마련된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볼 거고요. 자, 잎의 구조, 기본 구조부터 보면 엽신, 그러니까 엽신은 자, 우리말로는 이제 잎몸 또는 잎새, 이게 식용작물의 이제 배 구조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니까, 물론 한문 용어, 한글 용어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잘 짝지어서 뭐 잎새면 엽신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부분에서 보면 여기 이제 외떡잎식물 벽과 작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잎몸이죠. 잎몸. 잎. 간단하게 보면 잎을 얘기하는 거고요. 순 한글 이름으로는 잎새. 이렇게도 사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쌍떡잎식물은 넓적한 형태로 되죠. 쌍떡잎식물의 이제 잎의 형태고요. 잎맥들은 이제 그물맥 형태로 되어 있죠. 잎맥이 있다. 그다음에 엽록체가 있어서 보통은 녹색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병에 걸리면 녹색이 아닌 다른 형태로 다른 색깔로 보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엽병, 엽병. 여기 보통 그 용어에서 병이라는 용어가 어떤 그 기관의 이름에서 이제 병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이제 자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엽병 또는 경자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떤 자루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엽병 그러면 입의 자루, 입자루. 입에 붙어 있는 이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를 엽병이라고 하죠, 보통. 그 다음에 이제 탁엽. 자, 우리말로는 이제 턱엽이라고 하죠. 턱잎. 보통은 턱잎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보통 역할은 이제 잎을 보호하고 잎자루 위에 보통 한 쌍 붙어 있는데, 물론 태화돼서 없는 것도 있고요. 남아있는 것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떡잎식물하고 이제 쌍떡잎식물하고 좀 다른 점은 엽병과 탁엽 대신 엽초와 엽설로 변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변한 형태로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엽초. 이 초자가 이제 칼집 초자예요. 이제 한문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우리가 종자 내에 있는 그 근초 또는 초옆 이런 식으로도 이제 초자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때 초자예요. 이제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칼집 초자인데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요. 뭘 감싸고 있는 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줄기를 감싸고 있는 외떡잎식물에서는 이 줄기를 감싸고 있는 요 부분을 이제 엽초라고 하죠. 잎집. 우리말로는 잎집이라고 하고요. 그 줄기가 있고 이제 보통 여기 이제 벼에서는 이제 요 줄기를 이제 뭐 줄기도 사용하는 용어들이 하도 많아서요. 줄기 경자 이렇게 경 쓰기도 하고요. 보통 어른 줄기는 경자를 쓰고요. 벼에서는 이제 줄기를 이제 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집간자. 집.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지푸라기 할 때 집.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줄기를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잎집, 이 부분은 엽초, 잎새.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쌍떡잎식물에서 이제 잎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엽설, 그다음에 엽이 종류가 있죠. 여기 이제 털 모양으로 여기 붙어 있는 게 이제 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빗물이 들어가거나 안에 수분 조절을 위한 이제 잎, 엽설 이렇게 되어 있죠. 잎귀라고 하죠. 엽이는 잎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엽설.
자, 입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 그 잇몸하고 입집 사이에 줄기하고의 그 부분을 이렇게 싸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얇은 막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쪽 그 입집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벽과식물에만 있는 특이한 기관이죠. 엽이, 엽설. 근데 우리 식물작물에서 벼 부분에서 배울 때 이제 그 나오겠지만 이제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죠. 벼하고 피하고 이제 구분할 때 피에는 요 엽설과 엽이가 없어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잎맥은 이게 쌍둥이 식물의 잎맥은 이제 그물맥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지상으로 그물맥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러한 잎맥을 그물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수지상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이제 그 나무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수지상의 맥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덩이 식물의 이제 잎맥은 이제 평행맥, 나란히 맥 또는 평행맥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죠. 배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잎이 이렇게 평행하게 되어 있는 잎맥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보통 외덩이 식물의 이제 잎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양파 그림인데 보통 이제 양파는 이제 그 인경이라고 하죠. 이제 잎이 저장기관으로 변해서 된 부분이다. 그리고 요거는 잎 부분이고요. 뿌리는 요 밑에 달린 게, 양파 밑에 달린 게 뿌리죠. 착각하기 쉬운데 이게 뿌리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잎의 구성. 이제 우리말로는 혼잎이라고 하고 이제 한문으로는 단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생강나무 잎인데 단엽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잎, 하나의 가지에 여러 개의 잎이 붙어 있는, 하나의 엽병에 여러 개의 잎이 붙어 있는 형태를 이제 복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겹잎, 우리말로는 겹잎. 요 하나를 이제 소엽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이제 그 삼출엽, 그래서 잎이 3개 붙어 있는 거죠. 하나의 엽병에 잎이 3개 붙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가 이제 복엽인지 단엽인지 구분할 때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엽으로 보이는 것도 단엽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회양목 같은 경우는 잎이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는데 여기 잎 겨드랑이 사이에 여기 애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복엽, 단엽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잎 겨드랑이에 요 애가들이 없으면 복엽이고요. 잎 겨드랑이에 이제 애가가 붙어 있으면 단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양목은 겨드랑이 애가가 붙어 있어서 보통은 단엽으로 봐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 이제 이렇게 잎 겨드랑이에 애가가 없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잎으로 붙어 있는 형태를 이제 복엽, 한문으로 이제 우상복엽 이렇게 되죠. 그 깃털 모양, 우상, 깃 우자. 그 깃털 모양의 잎이다. 그래서 이제 우상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문 용어로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쪽에 하나 붙어 있는 것은 이제 기수라고 하죠. 이제 홀수, 기수 우상 복엽. 여기 위에가 없고 양쪽에 짝지어서 이렇게 있는 형태를 이제 우수 우상 복엽, 짝수로 되어 있는 복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상 복엽. 장상이 손바닥 장자예요. 이제 손바닥 모양으로 하나의 옆병에 이제 그 기부에 여러 개의 잎이 붙어 있는 형태를 보통 이제 장상 복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개 이상의 소엽이 달리는 지점이 한 곳에 있어서 장상 복엽 이렇게 부른다.
사실 이제 우리 재배학에서 이런 용어들은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식물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안다 생각으로 가볍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부 배열, 이렇게 어긋나게 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이제 어긋나게 되어 있는 형태를 이제 함으로 이제 호생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식용작물에서 이제 이부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호생인지 대생인지 이런 것들 용어는 많이 사용하니까 호생 그러면 이렇게 한 마디에 잎이 하나씩 붙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어긋나기, 잎이 어긋나기. 그래서 함으로는 호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생. 그래서 한 마디의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를 대생 이렇게 하고요. 마주대할 대자. 그래서 대생은 마주나기, 호생은 어긋나기라는 개념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고, 이 용어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윤생은 한 마디에 이제 여러 개의 잎이 이제 그 붙어 있는 형태죠. 이제 돌려나기로 하고 우리말로는 윤생, 박유린자 윤생. 돌려나기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마디에 잎이 여러 개 붙어 있는 형태는 이제 총생 그래요. 총생, 모일총자 총생, 모연하기 이렇게 부르고요. 하나의 기부로부터 저기 뭐 수개 여러 개가 붙은 형태.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속생 그러면은 속생이라는 용어는 속자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이게 뭐 속자가 이제 묶음 다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 잎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뭐 자세히 이제 그 보지 않았겠지만 혹시 이제 기억하겠으면 이렇게 뽑아서 보시면 그냥 우리나라 재래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기부로부터 잎이 이렇게 두 개 있는 형태죠. 이엽, 속생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뭐 말을 하는데, 그래서 소나무하고 이제 잣나무하고 구분할 때 소나무는 여기 이엽이고 보통 잣나무는 이렇게 하나 기부로부터 잎이 5개 붙어 있는 그런 속생이죠. 속생, 묶음 다발, 한 묶음에 몇 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잣나무 종류는 이제 스트로브 잣나무가 됐든 섬잣나무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삼엽 속생, 리기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엽 속생, 리기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3엽 속생, 일반 소나무나 곰술 같은 경우는 2엽 속생 이렇게 부르죠. 여기 이제 뭐 섬잣나무 같은데 섬잣나무는 이제 하나 기부로부터 이제 뭐 아주 여러 개가 붙어 있죠. 이렇게 이제 속생이 또 여러 개 붙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섬잣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5엽 속생의 잎들이 이제 더 이제 여러 개 붙어 있는 형태를 총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생은 이제 줄기가 매우 짧고 잎이 뿌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를 이제 근생, 이제 뿌리나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땅에 잎들이 딱 그 붙어 있는 형태로 되는 형태를 이제 보통 이제 로zet형이라고도 하죠. 로zet 형태라고 부르죠. 보통 냉이나 민들레들의 그 잎의 형태를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줄기의 기본 구조는 제일 위에 있는 이제 눈을 이제 정아, 끝눈 이렇게 부르죠. 우리말로는 한문으로는 정아, 정수리 정자 정아 이렇게 부르죠.
이제 못본유는 이렇고요. 뭐 초본유도 뭐 어차피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들만 좀 잘 익숙해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피목은 이제 줄기에 붙어 있는 눈을 이제 피목이라고 합니다. 보면 이제 나무들에 보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이제 그 기관들을 보는데 이걸 이제 피목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목, 눈목자, 피목. 이게 이제 그 환경이 좀 불량해지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 그런 맹아의 장소이기도 하죠. 피목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곁눈, 그 다음에 눈과 눈 사이를 마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이 탈락된 부분은 엽이 붙어 있는 흔적, 엽이 붙어 있는 흔적, 그래서 엽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는, 여기 이제 입이 탈락된 부분이죠. 엽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정화가 나올 때 그 전에 붙어 있던 정화 자리를 정화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여기 떡갈나무인지 신갈나무인지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적용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만 기본 구조들의 용어들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줄기들도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됐는데 서현장 같은 경우는 줄기가 가시로 변해된 거고요. 잎이 가시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도나 수세미, 오이, 호박 등의 식물은 이제 덩구손이 줄기가 덩구손으로 변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뭐 참나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주아 형태가 붙어 있는데 구슬 모양의 이제 그 번식 기관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주아라고 하고요. 뭐 안 들어보신 분도 많으니까 뭐 참고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녀나무나 구기자, 명자나 탱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시가 있는 이제 그 나무죠. 가시가 있는 나무. 줄기가 가시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땅 위를 기는 줄기. 딸기는 이제 보통은 이제 포복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이제 그냥 땅 위를 기는 줄기,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길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용어로 사용할 때에는 재배학이나 뭐 식물작물에서는 다 포복경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니까 땅 위를 기는 형태는 이제 포복경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땅 속으로 뻗는 줄기는 이제 지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죠. 지하경. 그래서 대나무나 맥꽃, 둥글레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경 형태의 영양 번식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영양 번식기관도 번식이 가능하고요. 이제 땅 속에 여기 뿌리들이 번식기관으로 작용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싹이 나오면 또 하나의 개체가 이제 되는 거죠. 끊으면 또 하나의 개체가 되죠. 우리가 농작을 하면서 어떤 농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잘리면은 하나의 또 번식기관이 되니까 번식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분을 저장하는 줄기 형태가 있죠. 감자나 뚱딴지는 이제 괴경이고요. 괴경.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식용작물에 이제 고구마하고 감자가 있는데 덩이줄기라는 뜻이에요. 덩이줄기, 괴경. 우리말로는 덩이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감자는 줄기다 이렇게 보시면 줄기가 영양기관으로 변한 그런 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뚱딴지. 흔히 이제 뭐 돼지감자라고 부르는 뚱딴지도 이제 괴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을번에 보면 이제 근경이 있는데 그 괴근이 있죠. 괴근.
덩이 뿌리를 보통 괴근이라고 하죠. 한문용어로는 덩이 뿌리. 대표적인 작물이 이제 고구마고요. 얘하고 이거는 얘가 줄기가 변해서 된 기관이고 이제 고구마가 이제 뿌리가 변해서 된 기관인 그 단편적인 구분 포인트는 보통 감자는 원래 이제 뿌리 쪽에는 이제 그 엽록소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하얀색으로 보이지 않죠. 아니 하얀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보통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이기 때문에 줄기나 잎 이런 부분에는 엽록소가 있어서 보통 얘를 불치를 해서 공기 중에 놔두면 이렇게 파랗게 변하죠. 파랗게 변하니까 얘가 뿌리가 아닌 이제 줄기라는 그런 이제 그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감자는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 눈이죠. 고구마는 또 다르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눈을 포함해서 이렇게 자라서 심으면은 여기서 싹이 나오죠. 근데 이제 감자는 여기 원래 줄기에 붙어 있던 이 부분에서만 이제 싹이 나오니까 얘는 줄기고 얘는 뿌리라는 증거죠. 여기 붙어 있는 것들이 뿌리죠. 뿌리. 가는 뿌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이제 눈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감자는 줄기고 고구마는 이제 뿌리라는 그런 그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좀 그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수영 작물학에서는 거의 반드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출제되는 내용들이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경, 비늘잎, 줄기를 가지는 식물들을 보면 뭐 나리나 참나리, 양파, 튤립과 같은 화해류나 작물들에도 인경을 가진 것도 있고요. 이제 구경, 뭐 보통은 이제 알줄기라고 하죠. 알줄기, 구경, 우리말로 알줄기. 토란이나 글라디올러스 같은 경우는 구경이고요. 보통 글라디올러스는 이제 구경으로 이제 가끔 출제가 되는 거니까 구글, 우리가 이제 그 검색 엔진이 이제 구글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어요. 구글, 글라디올러스. 뭐 아무튼 요 내용들은 뭐 위에 쪽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재배학에서는 이제 뭐 보통 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뿌리 줄기 종류들은 이제 연꽃이나 칸나들의 이제 식물들은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뿌리 줄기. 고구마는 괴근이고요. 감자는 괴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부 구조도 좀 다르죠.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할 때 하나 구체적으로 심화 과정에서 볼 거고요. 마늘도 인경에 속하죠. 생강은 대표적인 이제 근경, 뿌리 줄기에 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꽃의 기본 구조. 기본적으로 뭐 여기 암술, 수술은 다 아실 거고요. 암술 머리 이제 한문으로는 주두라고 하죠. 주두. 그다음에 암술대를 보통 이제 화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화주와 암술 머리.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시방, 자방 부분이 합쳐서 이제 심피라고 보통 우리가 명칭을 하고요. 이 자방 내에는 이제 그 나중에 종자가 될 이제 밑씨. 배주라고 하죠. 밑씨, 배주. 나중에 종자가 될 부분이다. 뭐 올해차 시험에도 이거 짝짓기가 출제가 됐었어요.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꽃잎은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순우리말로 꽃뿌리, 한문명으로는 이제 화관 이렇게도 부르죠.
아무튼 꽃잎, 뭐 꽃잎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꽃받침은 이제 보통 함으로는 악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꽃받침 악. 그다음에 수술은 꽃밥 부분을 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우리가 약배양할 때 그 약이에요. 약배양할 때 약은 우리가 이제 그 꽃밥 자체를 이제 배양하는 게 아니고 어린 이제 화분을 배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꽃밥은 약배양할 때 약은 이제 꽃밥을 얘기하는 거다. 용어상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수술의 대를 이제 수술대, 함으로는 화사라고 얘기하는데 둘을 합쳐서 이제 수술이라고 얘기하고요. 전체적인 꽃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용들을 보면 꽃의 기본 구조는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꽃잎은 암수가 수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또는 이제 새나 벌을 유인해서 수분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현화식물, 꽃이 피는 식물들은 아름다운 색과 향기를 뿜어서 보통 벌이나 새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꽃받침,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수술은 화분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꽃가루죠. 화분, 꽃가루를 담고 있는 꽃밥, 약이라고 하고요. 꽃밥을 지탱하고 있는 수술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암술은 암술머리, 주두라고 하죠. 주두와 그다음에 화주, 암술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씨방, 자방, 씨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씨를 싸서. 그다음에 꽃자루, 이 부분을 이제 꽃자루라 하는데 꽃을 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꽃자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꽃잎을 이제 화피라고도 부르고요. 꽃잎 한 장 한 장을 화피.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암술이 여러 개 이제 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수술이 가 쪽에 붙어 있고요. 이제 꽃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참고해서 봐두시고요. 뭐 우리 이제 재배학에서나 뭐 식용작물학에서는 뭐 이런 내용을 많이 다루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것도 뭐 단풍나무의 이제 꽃인데 뭐 참고해서 봐두시고요. 꽃받침이 이제 그 색깔이 일반적인 꽃받침의 색깔하고는 다르게 붉은색으로 변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꽃잎 5개, 술 8개, 암술. 자, 화서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식용작물학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벽화 작물의 이제 화서들을 보면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죠. 자, 총상화서는 이게 꽃대로부터 꽃 자루들이 이렇게 약간 긴 형태로 붙어 있는 형태를 이제 총상화서라고 해요. 동그란 원 부분은 이제 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총상화서. 산형화서는 이제 꽃들이 이제 우산 형태로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꽃대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형화서. 산방화서는 이제 끝부분이 이렇게 나란한 형태.
이제 두상화서인데 이제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두상화서 이렇게 부르는데 민들레나 이런 것 종류들과 이제 두상화로 돼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쪽 작물에서는 이쪽 부분은 산용화서나 삼방화서는 물론 이제 그 이런 꽃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긴 있지만 거의 이제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용어고 총상화서하고 수상화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수상화서. 수상화서는 여기 꽃 자루가 거의 이제 지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벼과 작물에서는 그 이제 벼 알이 붙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지경이라고 하는데 지경이 거의 없는 바로 붙어 있는 형태. 보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꽃 자루에 그러니까 이삭대에 이렇게 벼 알들이 바로 붙어 있는 형태죠. 이걸 이제 수상화서라고 합니다. 총상화서하고 수상화서. 보통 이제 보리나 밀 등이 이제 수상화서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벼, 귀리 이런 종류들은 총상화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민들레는 요 바깥에 있는 요 꽃들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생식에 관여하는 꽃들이 아니고요. 이제 벌이나 이제 나비들을 이제 유인하기 위한 그런 꽃잎에 해당되고요. 실제로 요거 이제 요 안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수정이 돼서 생식에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열매, 헌열매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과의 과실은 이렇게 이제 세로로 절편한 것, 가로로 절편한 것, 세로로 절편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부분에 종자가 안 들어있으면 이렇게 기형이 됩니다. 원래 종자가 있어야지 제대로 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종자가 없으면 이제 기형이 되는 그런 모양을 할 수가 있다. 그 참고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요 바깥쪽에 있는 게 이제 보통 외과피, 시방이 이제 변했을 때 보면 외과피, 우리가 이제 그 먹는 부분, 여기 이제 중과피, 요 안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내과피, 요게 안쪽에, 그다음에 종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딸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딸기는 쌍둥이 식물이에요. 아니 쌍둥이 식물이란다. 피자 식물이죠. 나자 식물이 아니고. 혹시 운동하는 게 이제 보통 여기 씨가 밖으로 나출되어 있어서 이제 보통 아니 나자 식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나자 식물이 아닌 피자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바깥에 붙어 있는 요게 이제 보통 씨가 아니고 씨방 안에 종자가 들어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흔히 씨라고 생각하는 것이 씨방이고요. 그 안쪽에 종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열매, 그 다음에 이제 아카시나무 콩과인데, 뭐 콩꽃으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콩과니까요. 열매 먹는 부분들,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전에 이제 기출도 된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감이나 밤, 포도, 오이, 호박, 수박, 가지, 포도 등은 씨방이 열매로 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과나 배, 딸기 등은 이제 꽃턱, 꽃을 받치고 있는 전체적으로 꽃받침이라는 꽃과 모든 그 꽃 기관들을 받치고 있는 꽃턱이 변한 것이다. 아까 딸기는 이 꽃턱이 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꽃턱이 비대해져서 우리가 가식하는 부위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류 같은 경우는 꽃 받침이 변해서 된 열매다. 콩 종류, 강낭콩, 완두, 팥콩 등은 보통 이제 그 우리가 미씨가 수정해서 된 종자를 우리가 먹는 그런
작물에 속하죠. 그다음에 종자들이 이제 산포하는 방법인데요. 종자들 이동 방법 또는 산포라고 하죠. 용어로는 산포. 이제 그 재배학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람에 의한 이동은 단풍나무나 참마, 소나무, 민들레. 이제 민들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위에 이제 종자 위에 이제 털이 붙어 있죠. 그래서 산포 방법이 바람에 잘 날아가게 돼 있고요. 단풍나무는 이제 시과라고 하는데 단풍나무의 열매 종류를 이제 시과라고 합니다. 이게 시자가 날개 시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질 때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종자는 여기 들어 있고요. 이렇게 돌면서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시과 종류. 단풍나무 종류는 대부분 다 이렇게 열매 형태가 시과 형태로 붙어 있다.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제 뭐 단풍자가 안 들어있는 단풍나무 종류 이제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게 이제 신나무, 그다음에 고로쇠나무, 복자기 등도 보면 열매가 이렇게 시과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무튼 바람에 의해서 멀리까지 이동이 돼서 종족 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종자의 형태가 이제 낚싯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동물의 몸이라든지 또는 사람의 옷 등에 붙어서 이동이 가난 형태로 된 종자 형태가 이제 뭐 도둑놈의 갈고리, 쇠무릎, 그다음에 독고마리, 진득찰, 도깨비 바늘 들의 이제 그 종류가 이런 형태로 이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터지면서 널리 비산하는 그런 종류가 복숭아, 제비꽃, 이질풀이나 굉이박 종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이 먹어서 물론 이제 먹으면 종자는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멀리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배설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발화가 되는 형태, 동물의 먹이가 돼서 멀리까지 동물이 이동함에 따라서 이동하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머루나 찔레, 겨우살이, 수박 종류들이 이제 그런 형태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에 떠서 이동하는 형태는 연꽃이나 수련,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하는 형태.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그 발화가 돼서 번식이 되는 형태. 다 아시겠지만 도토리, 밤 등. 얘들은 이제 뭐 동물에 의해서 이동되기도 한다. 식물의 분류는 이제 뭐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분류는 삼역 6개로 분류를 하죠. 그 밑에 이제 개, 문, 광목, 과속종 단위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우리는 이제 나자식물하고 피자식물은 기본적으로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나자식물, 피자식물은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이 뒤가 나와 있으니까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식물의 형태상의 구분은 아니 생활 형적 분류는 이제 목본, 초본. 보통 초본 그러면 이제 풀 종류를 이제 초본이라고 하고요. 목본은 이제 나무 종류를 이제 목본이라고 하죠. 그 사이에 이제 덩쿨성 보통 이제 뭐 초본성 덩쿨성도 있고요. 목본성 덩쿨성도 있고 그러니까 뭐 중간 정도 기어다니는 형태다. 이렇게 어떤 다른 식물체를 타고 올라가든지 다른 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목본하고 초본하고 구분할 때 그 구분은 보통 초본은 보통 이제 그 겨울이 되면 지상부가 다 없어지죠. 그래서 뭐 다 없어지는 형태를 초본. 그다음에 이제 목본은 겨울에도 지상부가 살아남아서 눈의 형태로 살아남죠. 그래서 눈으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형태를 이제 목본. 초본은 새로운 식물체가 이제 땅 밑에서부터 뭐 종자로 아무튼 그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영양기관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든지 하는 땅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형태를 이제 초본, 풀 종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초본은 아무튼 1년생이 됐든 2년생이 됐든 단년생이 됐든 겨울에 주로 지상부가 다 죽어서 없어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품성은 뭐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목본 이제 나무 종류는 다시 이제 구분을 할 때 이제 성상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조경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어두시고요. 성상은 잎이 이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 떨켜가 있어서 떨어지는 안 떨어지느냐 낙엽 그다음에 상록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잎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침엽, 바늘 모양의 침엽, 그다음에 이제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 화렵. 이거 화렵은 이제 넓으로 할자 화렵이고요. 침엽은 침 모양. 자,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화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키에 따라서 이제 교목, 관목. 보통 이제 우리가 조경학에서는 4m 이상 자라는 것을 교목. 성목이 됐을 때 4m 이하, 최대 자랐을 때 4m 이하로 자라는 것을 이제 관목, 키가 작은 나무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들은 이제 뭐 성상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낙엽 그다음에 이제 형태, 그다음에 키 따라서 이렇게 부르면 보통 낙엽, 침엽, 교목 그러면 이제 소나무 같은 건 낙엽, 침엽, 교목 예를 들면 그것만 설명드릴게요. 소나무, 낙엽이란다. 상록, 상록이죠. 상록, 침엽, 교목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나무 한번 볼까요? 은행나무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잎이 이렇게 넓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화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화렵이 아니고 얘는 침엽수죠. 침엽수. 그래서 이제 잎이 넓고 좁은 거에 따라서 화렵, 침엽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보통 이제 나자식물 종류는 보통 이제 침엽이고요. 그다음에 피자식물 종류가 화렵 및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자식물이나 피자식물에 따라서 침엽, 화렵을 구분하지 보통 잎이 넓냐, 좁냐에 따라서 그 침엽, 화렵을 구분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행나무는 침엽수예요. 화렵수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침엽수 같이 보이면서 이제 화렵수 종류가 이제 유성류 종류가 있고요.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알 필요는 없으니까 아무튼 구분은 이렇게 한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여기 쌍자입식물, 단자입식물은 좀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